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7일 금요일 실전 매매정수 신유정입니다. 이 월요일 연휴를 앞두고 다들 오늘은 조금 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낮에도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월요일 휴장을 앞두고 주식시장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기온 변화에도 조금씩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지난 장 상황 살펴보시면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가면서 어제 시장에서 2200대 중반까지 좀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 10거래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 미국 시장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미국 증시 이번 주 초반까지 좀 이어오던 랠리가 좀 다소 그 분위기 식은 모습입니다. 특히나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2거래일 연속으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고용보고서 발표에 조금씩은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오늘은 좀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우리 양대 지수 지금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3% 하락하면서 222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82% 하락하면서 지금 700선에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레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은요. 방송 오프닝 시간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 가능하신 만큼 조금 더 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날입니다. 자, 그리고 오픈 채팅방 좀 전에 닫아놨었는데 지금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동안만 열어놓고 또 닫아놓을 겁니다. 일단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시장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방송에서 시장 얘기를 정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은 사라, 지금은 질러라, 지금은 폭등할 거니까 사야 된다, 단기 상승이다, 이제 하락이니까 이제 피고름장 나올 거니까 현금해야 됩니다, 급락할 겁니다, 조심하세요, 현금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침 방송에서는 이제는 잘 안 해줄 거예요. 대신에 해주기는 해줘요. 장마감 방송에서. 그러니까 조금 늦게 해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 방송에 들어야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아침 방송에 듣고 그날 당일날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장 마감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공개 방송이라든지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장중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싶거나 힌트를 얻고 싶으면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와야 얘기를 해줍니다. 지난번에서도 시장 조만간에 뭐 폭락할 거니까 조심하세요를 얘기를 9월 22일 날 목요일 날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많이 빠졌죠. 또 20% 정도 빠졌죠. 그리고 개천절 끝나자마자 주식 사라고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아침 방송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타이밍이 될 때 사고, 타이밍이 될 때 팔고, 그 하루를 못 팔아가지고 9월 22일 날에 물려가지고 23일 날 급락 나오고 그 다음 날도 급락 나오고 그래갖고 고생했던 사람들,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은 그 아침 타이밍이 되게 중요했던 건데, 그 얘기를 이제 들으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든가 공개방송 열심히 참여하시든가 하는데, 오늘은 공개방송은 없습니다. 근데 이따가 신의 한 수는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노란톡방은 잠시 뒤에 5분 뒤에 닫을 거니까 지금 안 들어오면 못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얘기로 넘어가서 자,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미국 시장이 많이 안 빠졌어요. 미국 시장은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뭐 괜찮다. 근데 이게 더 반등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다음 주부터 빠질지 궁금하면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냥 지금 얘기만 합니다. 별로 안 빠졌다. 요 정도만. 그러니까 100%에서 딱 30%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어쨌든 별로 안 빠졌다.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뭐 빠질 일이 있겠습니까? 미국 시장이 뭐 급락도 안 했는데 그럼 이제 매매로 들어가면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만만한 거. 어제도 얘기했어요. 주식을 사라. 그저께도 얘기했어요. 주식을 사라. 대신에 떠 있는 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만만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만한 종목들은 한 번씩 움직이면 5%, 10%가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안전하게 지금 이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종목들이 오늘은 좀 태양광 섹터들이 움직이는데 태양광 섹터들도 바닥에 있다 보니까 한번 튄 거죠. 예를 들어 S에너지, 뭐 대명에너지, 자 대명에너지, 그렇죠? 바닥에 있다 튀는 거예요. 바닥에 있다가 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명이 사면 돼요, 안 돼요? 팔아야죠. 그걸 왜 삽니까? 매매로 들어갔다 수익 났으면 팔면 돼요. 근데 팔았는데 무조건 떨어지느냐? 아니요. 팔았는데 날아가는 거 정상. 근데 팔고 나서 30% 더 날아가면 다른 거 사면 되죠. 뭐 태양광이 뭐 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태양광을 공략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생긴 다른 섹터들도 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뭔가 이슈가 있는 애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따가도 오늘도 이제 사료주를 가지고 나올 건데 왜냐면 사료주들이 바닥 권역에 있고 일전에 이제 9월 22일 날에 한일사료, 고려산업,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 얘네들이 거래가 싫으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일제히 사료주들이 갑자기 폭등을 했어요. 거래가 싫으면서. 그럼 세력들이 그쪽 애들을 일단은 잡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모양이 아직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쪽 애들도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런 애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명에너지처럼 바닥에다가 튀는 애들 순환매가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뭐 SDM도 이거는 이제 태양광인데 뭐 SDM서부터 해가지고 S에너지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튀는 종목들은 태양광에도 있고 반도체에도 있고 뭐 제약주에도 있고 뭐 건설주에도 있고 철강주에도 있고 사료주에도 있고 뭐 여행주에도 있고 다 있는데 뭐를 할 거냐 뭐 다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료주들이 이슈가 만만하니까 심심할 때마다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사료 가격 얘기 나오고 푸틴이 핵미사일을 쏜다 안 쏜다 얘기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슈는 계속되고 지금 유럽은 식료품 가격이 계속 상승해가지고 죽겠다 그러고 있고 뭐 에너지야 뭐 보일러 안 틀면 되죠 뭐 그렇죠? 뭐 추우면은 열심히 집에서 푸시업하고 뭐 앉았다 일어나 계속 열내면 되죠. 문제는 못 먹으면 그냥 죽습니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굶어서 살 수가 없어요. 뭐 3일만 굶어도 죽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이거는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사료주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미국 시장이 어쨌든 간에 계속 반등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거에 따른 낙폭과대에 따른 매매가 계속 되는 장이다라는 얘기니까 오늘도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면은 뭐 월요일 날은 휴장이지만 그런 종목들은 안전하고 그다음에 수익이 계속 나오는 박스권장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자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자 오늘 금요일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하락은 했지만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특히나 이런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요. 더 안전한 종목에 좀 집중하시면서 저점 매수 진행해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야 할지, 어떤 섹터에 좀 집중해야 할지는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서 든든한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좀 집중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에는요, 개천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요. 화요일에 잡아주셨던 서진시스템 3.1%의 수익률 만들어냈습니다. 수요일에 잡아주셨던 한일사료는 아직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이고요. 어제 잡아주셨던 사조동아원 아직은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83% 가져갑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이지홀딩스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이지홀딩스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또 다시 얘기가 나올 때가 됐죠.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근데 이지바이오보다는 이지홀딩스가 올라갈 목표치가 더 커요. 차트를 보니까. 마찬가지 사료주 관련주 쪽인데. 한일사료, 대주산업,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차트 한번 봐보세요. 날아가게 생겼지. 차트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9월 22일 날에 아무도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데 갑자기 거래 실면서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주무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앞전에 거래량이 대단하죠. 그럼 이제 갈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이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튈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 갑자기 거래가 최근에 실렸으니까. 그러면 바닥권역에 있는 사료주들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지홀딩스 이전에서도 한번 그렇게 따라갔었고 이번에도 갈 건데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좀 샀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개인들이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못 가기도 했고, 어쨌든 다른 사료들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지홀딩스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은 개천절이었으니까 휴장이고, 화, 수, 목 어제까지 표적 종목 드렸던 거 AS부터 진행을 하고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 날 드렸었던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자, 매수 가격은 16,200원에 드렸던 건데, 서진 시스템. 지금 마이너스 0.4에서 지금 좀 전에 더 올라가갖고 아마 더 손실은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16,200원이니까 뭐 이제 딱 한 호가, 두 호가 정도 차이네요. 그죠? 두 호가 차이 정도 되어 있는데, 자, 통신 장비이면서 반도체 장비 섹터인데 지금 통신 장비주들이 모양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텔레필드가 있는데 얘도 통신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모양들이 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아까 전에 대명에너지 바닥에서 급등했잖아요. 오늘 쭉 빠지고 오늘 텔레필드 5.7% 올라가고 있죠. 이게 아마 더 폭등하게 되면 서진시스템이 뭐 따라가거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다른 통신장비주들도 거래량은 없어요. 따라가지 마세요. 자, 기산텔레콤, 얘도 바닥에 있어요. 기산텔레콤. 이게 시가총액 400억인가? 근데 얼마 안 돼. 다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사료주와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장은 만만한 게 유리하다 그랬죠. 기산텔레콤 같은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가레인, 얘도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차트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알 겁니다. 자, 그리고 RF텍, 이것도 바닥에 있죠. 자, 또 유비쿼스, 이것도 바닥에 있죠. 자, 또 RFHIC, 이게 다 지금 통신장비주들이거든요. 다 생긴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 바닥에 있죠. 그럼 이 바닥에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 번은 간다는 얘기예요. 뭐처럼 텔레필드처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료주들이 이슈가 많고 올라가기가 편해서 그렇지 통신장비주도 싹 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한 번 튀기 시작하게 되면 5%, 10% 한 번에 다 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진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다른 통신장비도 마찬가지고 잘 보고 있다가 이 중에서 한두 개가 튀면은 따라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혹은 뭐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통신비 할인을 위해서 뭐 세금을 투입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슈 아니면은 뭐 대기업들이 이제 5G 이쪽에다가 투자를 한다. 최근에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등등의 뭔가 이슈가 나오면 한 번 정도는 다시 튈 수 있는 이유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바닥에 있어서 만만해요. 그래서 서진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다른 통신장비주들도 일단 만만한 그 섹터들이니까 일단 괜찮아 보이고 서진시스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지고 있다가 수익 나면 잘 파시면 되고 올라가지 않은 애들 위주로 해서 이런 애들 만만한 애들 위주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한일사료인데
N자형이죠. N자형. N자형이고 이날 상한가를 가고 나서 박스권인데요. 거래가 실렸었어요. 최근에 거래도 실렸고 세력들은 그대로 갖고 있을 겁니다. 개인들만 좀 떠 있으니까 공략을 못하는 것뿐. 조정받으면 또 적극 매수해야죠. 내려오면 적극 매수하면 되는데 어쨌든 가격은 안 들어와서 미돌달 됐지만 차트가 살아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한일사료 뭐 등등 있으니까 좀 이따 다시 또 볼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했던 이제 사조동아원. 그리고 아까 서지스템은 아까 플러스가 났죠. 그렇죠. 3.1% 수익 났는데 못 판 사람들 대비 얘기한 겁니다. 수익 났기 때문에 수익 달성된 거지만 또 움직일 거니까 다 올라갈 때 잘 파시라는 얘기고, 아까 서지시스템, 사조동아원은 얘도 뭐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래서 아침에서 마이너스 0.4%인데 뭐 거래가 실리고 움직이게 되면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도 뭐 괜찮아요. 자, 그리고 자, 오늘의 표육 종목인 이지홀딩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홀딩스. 자,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는 막 따라가지는 말고요. 이게는 이제 뭐가 움직여야지 움직이냐면 결국은 가긴 갈 거예요. 자, 대주산업이라든지 대주산업이 다시 여기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차트를 보면은 N자형이잖아요. 밀렸다가 움직이든 언젠가는 다시 거래가 지면서 얘가 이렇게 폭등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주산업, 한일사료, 모양 괜찮죠? 그러면 미래생명자원. 요런 애들. 미래생명자원도 지금 바닥에서 어제도 급등했는데 뭐 갭을 메웠는지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다시 양봉 나오면서 움직임이 괜찮고, 그리고 고려산업. 요런 애들. 요렇게 지금 모양이 지금 살아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튀게 되면 그 다음에 쫓아갈 애들이 사조동아원이라든지 이지홀딩스라든지 뭐 팜스토리라든지 이제 이런 애들이 쫓아가게 될 건데 다 바닥에 있어요. 아까 봤던 통신장비주들은 완전 바닥에 있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조금 더 그래도 모양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최근에 9월 22일 날에 움직일 때 거래가 실으면서 들어왔던 애들이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슈는 풍부하니까. 그래서 요 이지홀딩스는 지금 아직까지 튀지 않았으니까 3,130원 고 가격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수급은 계속 좋았어요. 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매수가 들어왔는데 대주산업,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뭐 팜스토리, 고려산업 이런 애들은 심심할 때마다 급등이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러고 있다가 어차피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 급락이 없잖아요. 빠질 거면 10%씩 빠져야 되는데 10% 빠지면 10% 올라가는데 잘 안 빠지죠. 저러다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특징이 거래가 실리면서 갑자기 걔네들이 10%씩 급등을 합니다. 대주산업하고 고려산업하고 그다음에 급등했던 게 한일사료. 얘네들은 원래 한 번 움직이면은 10%씩, 15%씩 혹은 상한가씩 한 번씩 가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그렇게 움직이면은 요 이지홀딩스도 수급을 봐봐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35만 주 사고 15만 주 사고 이렇게 계속 샀던 물량들이 있는데 이 바닥에서, 그래서 이지바이오보다는 얘가 좀 나은 게, 이지바이오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지바이오는 지금 61선에 걸치죠. 이건 여기를 뚫어야 되는. 근데 얘는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기관들이 사다가 물렸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다 팔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가겠죠. 이지바이오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문명을 타고났어요. 왜냐면 개인들은 하나도 없고, 개인들 봐봐요. 개인들 여기 물량 있다가 올해 5월 달서부터 물량 다 던졌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이지바이오는. 기관들이 싹 다 물렸으니까. 그럼 이지바이오가 당연히 튀겠죠. 근데 61선을 뚫으면 튈 텐데, 그럼 얘가 튀면 얘는 바보도 아니고 이지바이오가 튀는데 이게 이 61선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만만해서 얘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지홀딩스 저점 매수 잘 해놓고 기다리면은 사료 얘기들, 비료 얘기들, 음식업종들은 어차피 이슈가 나올 거니까 지금 매매 구간에서 제일 만만한 것들 공략해야 되는데 아직 튀질 않았잖아요. 만약에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뭐 대주산업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튀었다 그러면은 좋죠. 튀면은 더 가니까. 튀고 나서도 더 가고 미코처럼 더 가고 할 수 있는데, 튀면은 좀 사기가 부담스럽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이렇게 만만하게 있는 애들 위주로 주워놓고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5%, 10% 수익 나오면 팔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하면은 참 재밌어요. 그래서 대주산업도 올라갈 때 팔고, 또 내려올 때 기다리다서 사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은 안전한 매매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대주산업, 한일사료 없는 사람들은 이지홀딩스를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올라가면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렇게 반복해서 매매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만만한 종목 사료주 이지홀딩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이지홀딩스 만나고 왔습니다. 사료 관련주로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는 3,130원입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은 정해진 시간에만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신 시간에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란톡방은 닫을 겁니다. 이제 닫고, 자, 닫았어요.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섭입니다. 아침마다 어디 안 가고 항상 이거 잘 보고 있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 카카오요. 카카오 오늘도 빠지고 네. 있던 것 같던데. 그 12만 원에 5% 샀거든요. 12만 원에 5%. 네. 자,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그렇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첫 고점했을 때 굉장히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퍼붓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모두 다 저는 돌아가면서 다 아주 그냥 악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도 그때 당시도 저거 16만 원, 15만 원 할 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저거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저는 2차 전지도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2차 전지도 다 이렇게 떨어질 애들인데 어쨌든 그때에서 제가 이렇게 저는 떠 있는 종목을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많이 빠지도록 기다려야지 이제 저점이 나오는데 아직도 저점이 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12만 원을 샀는데 아직은 저점이 없어서 저점이 좀 나와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들고 있는 방법밖에.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떨어지는 재미를- 모양이죠. 차트가 너 네. 올라갈 거니?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얘가 아래쪽으로 손을 들죠. 나는 밑으로 더 떨어질 거야 그러고 아래쪽으로 더 손을 들잖아. 올라갈 거면 위로 손 들면서 저는 위로 올라갈 거야 손을 위로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가 밑으로 더 내려가기도 좀 밑으로 손 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손절은 이미 늦었습니다. 한 6만 원에 샀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하면 되는데 12만 원에 샀으면 어차피 카카오가 망할 회사도 아니고 이거는 더 기다려야 돼요. 추가 매수할 거면 더 기다려야 되고 더 떨어졌다 올라갈 거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뭐 장기 투자해야죠 뭐. 방법이 없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다시 올라올 때쯤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은 다시 제가 뭐 방송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그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72,000원에 10%요. 72,000원에 10%. 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전번에 제가 전문가님 방송 계속 보는데 네. 먼저 할 때 보니까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5만 원 가면은 뭐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적은 추가 없고 매수해도 5만 되나? 원 가면 단탁거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 가격이 6만 5천 원, 뭐 7만 원 이랬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려면 30-40% 떨어지는데 한마디로 악담을 한 거죠, 한마디로. 삼성전자 안 좋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5만 원 가면 좋다는 얘기보다는 네. 7만 원, 8만 원에 있는데 이거 7만 원대, 6만 5천 원대 있는데 이거 5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단탁거리 나올 거니까 네. 지금에서 추가 매수 할 생각하지 말고 갖고 있으면 던져라라는 얘기였던 거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면은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은 그때 당시 7만 원짜리면은 네. 5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얘가 지금 30% 정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삼성전자 30% 떨어질 거면은 뭐하러 갖고 있어요? 던졌다가 5만 원 내려올 때 사고 말지. 그런 네. 의미지 뭐 5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뭐 무조건 떨어지라고 제가 저주 퍼부은 건 아니고 그 자리가 위험했던 자리라서 말씀드린 건데 네. 어쨌든 간에 5만 원을 그래서 지금 뭐 근처로 왔다가 지금 반등을 주는데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어떤 거라고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 하고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세계 경기가 좋아졌느냐? 좋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시장이 반등 주는 건 그냥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입니다. 네. 또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져요? 전체적인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이요? 그렇죠. 전체적인 시장이. 근데 그 네. 시장이 떨어질 때 삼성전자 혼자 버틸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네. 죄다 다 손절을 하면. 네네. 근데 그 가능성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왜냐면 이게 수급을 보면은 네. 개인들이 최근에 조금 던졌거든요. 조금. 여기 보면은 개인들이 여기 조금 던졌는데 여전히 네. 매수한 게 더 많고 아마 조금만 더 모르죠. 또 이제 또 살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전히 저는 개인들이 아직도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반등은 어렵다고 보고 네. 일시적인 반등이니까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더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6만 원 반등 주고 떨어지든 6만 5천 원 주고 떨어지든 어쨌든 다시 떨어질 텐데 만약에 6만 5천 원까지 오면 그때 한번 파는 게 좋아요. 일부 덜어내요? 그렇죠. 6만 5천 원까지 오면. 근데 거의 쉽지 않을 거예요. 6만 5천 원까지는. 네. 그리고 얘가 6만 5천 원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반도체 장비주들은 얘보다 2배 이상 더 수익 나니까 반도체 장비주로 매매하는 게 더 빠르고. 네. 어쨌든 얘는 6만 원 정도 오면은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니까 네. 추가 매수는 지금으로서는 안 되고 이게 시장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 시장이 정신을 차릴 구간은 아직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제도 신의 한수 때에서 조금 그래도 얘기를 좀 많이 풀었으니까 네. 어제 신의 한수 방송 한번 녹화 방송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시장이 지금 좋아진 거는 아니에요. 그냥 많이 빠져가지고 네.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반등을 주는 척을 하니까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미국 시장이 FOMC도 11월 달에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 좀 버티는 박스권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냥 개별 종목들이 만만한 것들이 움직여서 그렇지 네. 하여튼 장이 좋아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저점은 어디까지가 저점일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드리면은 이거 아마 던지고 싶을 건데 저점은 어디까지? 저점은 아무도 모르죠. 저점을 어떻게 알아요? 그건 신밖에 모르는데 네. 그냥 저가 사고 싶은 가격대는 있어요. 네. 근데 그 가격은 안 와서 저도 못 사요, 이거를.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깜짝 놀라서 안 돼요. 지금 여기 밑금 친 거 있죠? 요 안에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한참 내려가야 돼요.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근데 가격은 안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길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삼성전자는 망할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 추가 매수를 언젠가는 잘 하면 이거는 수익 충분히 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맨날 빠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당연하죠.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코스피고 코스피가 삼성전자고 대한민국의 1등 종목이고 네. 우리나라 시장 얘가 만약에 3년 내내 빠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3년 내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여태까지 그런 하락장은 없었어요. 네. 여태까지 역사상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지금도 네. 많이 빠졌어요. 지금도 1년 내내 빠졌잖아요. 지금 빠진 폭이 네. IMF 때 빠진 폭 그때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네. 서브프라임 때 빠졌던 거랑 비슷하고 코로나 때 빠진 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빠진 게. 네. 그러니까 이왕 버틸 거면 1년, 2년만 더 버티면 저점이 나올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어쨌든 그때에서 사란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기다렸다가 나중에서 시장이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는 추가 매수를 하세요 하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방송에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네네. 그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네네.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희망을 드리면 이거는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다. 예예예.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얘가 2만 원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안 내려오겠죠. 그렇죠? 2만 원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왕창 하고 나중에 7만 원 가면 되잖아요. 네. 그럼 물린 거는 7만 2천 원인데 2만 원에 사든 3만 원 사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얘가 7만 원 가면은 추가 매수한 거는 100% 이상 수익 나오고 200% 수익 이상 나오고 200%. 네, 추가 네. 매수가 200% 수익 나오고 물린 거는 2천 원 손실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남는 장사죠.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추가 매수를 지금에서는 답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 아셨죠? 그러면, 네네. 그러면, 네. 뭐,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거 그것도 안 되고요. 지금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만 원을 얘기했는데 추가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아직도 듭니까? 그럼 1만 원으로 내려드릴까요?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사다 네. 보면은 사람 심리가 사다 보면 네.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5년 나눠서 사야 되는데 네. 사다 보면 이틀 네. 만에 다 사버려요, 사람 심리가. 아, 네네. 맞잖아요. 1억이 있으면은 5년을 네. 나눠서 네. 뭐 500만 원씩 사든 뭐 50만 원씩 사든 뭐 이래야 되는데 한 달에 네. 사람이 사다 보면 이틀 만에 다 사버려요. 예.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추가 매수. 아,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단타만 되는 구간이에요. 아, 차라리 네네네. 사료주 쪽 있잖아요. 만만해요. 이쪽으로 단타로 들어가갖고 5% 먹고 나오고 5% 먹고 나오고 하는 게 더 빨라요. 아,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14,300원에 지금 15% 물려 있다가 올라온 건가요? 오늘 산 건가요?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산 거면은 왜 샀나요? 기존에 물렸다가 지금 올라온 거면 수익 날 때 일단 파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항대 걸리잖아요. 느낌이 오늘 산 거 같은 느낌인데 지금 사서 요만큼 먹으러 들어가는 것과 이만큼 빠지는 게 더 크죠. 어떤 게임이든 간에 먹을 폭이 크고 깨질 게 적어야 됩니다. 그걸 확률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확률적으로 깨질 확률이 80%, 먹을 확률이 20%. 이 게임은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동전 던지기도 확률이 반반인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 지금 지수가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확률이 없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올라갈 확률이 20%, 여기서 요만큼. 뭐 지금은 폭락은 아니니까. 다시 조정받을 확률이니까 조금 불리하죠. 그러니까 사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보유하는 건 뭐라고 안 하지만 지금 저항대에 지금 여기가 저항대에 지금 걸리는 자리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익 나면은 분할 매도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일단 좋은 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다시 싸게 사면서 13,000원대 1차, 12,500원대 2차, 12,000원대 3차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면은 좀 편안하게 이 종목을 요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고점에 샀다가 만약에 월요일 날에 미국 시장 빠져가지고 대형주 쭉 떨어지면 대응 방법은 손절밖에 없어요. 근데 손절을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해요. 왜? LG전자 외국인들이 수급 좋고 뭐 근데 비싸게 샀잖아요. 그럼 손절해야 되는데 뭐 좋으면 뭐래요. 비싸게 샀는 걸. 그러니까 눌리기 전에 수익 날 때 팔았다가 다시 싸게 안전하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서울제약이요. 서울제약. 예. 이거 거래 정지됐네요. 왜 거래 정지됐죠, 이건? 글쎄요. 나도 그거가 너무 궁금해서. 잠깐만. 서울제약 회계 부정 들킨 이유 봤더니 이게 10월 6일 날 기사인데 뭔가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주식 거래 정지, 매출 허위 계산, 개발 검찰 고발, 주식 거래 정지. 일단은 안 좋은 악재네요. 예, 예. 아직 그 이상의 또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회계 부정의 얘기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아마 얘기가 한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뭐 기사가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다시 뭐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뭐 지금 5,200원에 사셨나요? 예. 5,200원에 50%.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풀려가지고 뭐 혐의 없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살아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내용이 좀 구린 애들이 있잖아요. 예, 예. 또 사고 쳐요 이런 애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도 358억밖에 안 돼. 만약에 이게 풀려가지고 뭐 풀린 다음에 이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죄다 던져갖고 죄다 떨어지겠죠 막. 그래서 아마 이게 회계부정 얘기 나온 다음에 혐의 없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차고 있다 뭐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안 좋은 얘기가 돼가지고 거래 정지가 잠깐 풀리면은 급락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시초가에 만약에 내용이 안 좋게 나와서 근데 대부분 내용이 안 좋게 나오면은 아마 거래 정지를 풀어주진 않을 거고 아마 상장 폐지 요건으로 들어가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거는 예. 일단 뉴스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 뭐 저기 팔지도 못하잖아요. 못하죠.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예. 그 이제 뭐 언제 그 풀릴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죠. 너무- 이거는 아마 여기 저기 뭐야 공시 담당자 서울제약 전화해도 아마 얘네들도 모를 거야 언제 풀릴지. 예, 모르더라고요. 예, 걔네들도 뭐 네, 답도 없는 거라 예. 이거는 좀 시간이 좀 더 지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서는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만약에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면 일단 매도 처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아셨죠?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AD 테크놀로지 29,900원에 20%입니다. AD 테크놀로지 29,900원? 네, 20%요? 네. 자, 시스템 반도체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 ARM 인수권 때문에 막 움직였는데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할 생각이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다가 지금 다들 멈췄는데 근데 다행인 건 폭락은 없어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예를 들어 네페스도 폭락은 안 하잖아요. 뭐 한미 반도체도 폭락도 안 하고 뭐 가온칩스도 폭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뉴스로는 인수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뭐 확실하게 인수를 정말로 안 하려는 마음인 건지 하고 싶은데 못 해가지고 방법을 찾고 있는 건지 왜냐면은 그것까지 인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미국에서 독점 기업이라고 아마 괴롭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손정희 회장과 한번 머리를 맞대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안 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은 저도 뉴스를 보고 또 말씀드릴 텐데 근데 다행인 거는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서 어차피 물린 거고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 수익이면은 지금 뭐 절반이라도 팔라고 말씀드릴 텐데 아직 시장이 잘 버티고 있으니까 17,000원, 18,000원까지는 N자형 목표치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7,000원에서 18,000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소통의 친구 노란톡방은요. 내일 또 입장 가능하신 시간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번호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내일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이지홀딩스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3,13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3,1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 매수 포인트 한번 잘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 오늘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각각 600억 원, 1,112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개인 투자자 홀로 강력하게 담아냅니다. 1,718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좀 같은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1,418억 원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지금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 하락폭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9%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0.54% 하락하면서 702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서부터 개파락이 떨어졌지만 종목들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선물 상황을 보면은 일단 미 선물이 장중에 저거 플러스가 돌아섰나요? 돌아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침 회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플러스로 돌아서기 직전에 있죠? 이거는 장중에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아요. 아침부터 느낌은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마이너스 0.23에서 지금 마이너스 0.00 지금 보합까지 지금 보합에서 0.009 뭐 이런 식이니까 뭐 플러스로 돌아서겠지 뭐.
그리고 지금 영국 선물은 플러스로 돌아섰으니까 아마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양봉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월요일 또 쉬니까.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려산업하고 한일사료가 지금 좀 전에 막 거래가 막 실려요. 차트를 보면, 어차피 뭐 시장 얘기나 종목 얘기나 그게 그거니까, 자, 고려산업, 좀 전에 막 거래가 실리면서 분차트에서, 자, 분차트에서 이렇게 거래가 좀 전에 실렸거든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거래가 확 실리면서 막 먹어가면서 갑자기 쭉 하고 한번 움직이고, 물론 뭐 폭등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료주들은 앞전에 거래를 보세요. 거래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안 가면 아주 지겨워갖고 언제 가나 그러다 결국 손절하고 나가지만, 세력들은 언제든 간에 한 번은 튈 수 있는 이슈는 풍부하니까, 인플레이션, 사료 가격, 뭐 밀가루 가격, 그다음에 곡물 가격, 이게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빵 가격도 올라가고, 밀가루 가격 올라가고, 옥수수 가격 올라가고, 그러면 사료 가격 올라가고, 비료 가격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슈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얘네들은 가고 싶을 때 뉴스 하나 딱 끄집어 놓고, 뉴스 하나 내보내고, 띄워버리고, 거래에 실어버리고, 상한가 들어가면 그만인 거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애들이니까 쫓아가지 말고 바닥에 있는 애들 하나라도 잘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냥. 쫓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한일사료, 고려산업, 대주산업, 과거에 얘네들이 급등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을 사도 되는데 좀 더 싸게 사면 좋다라는 얘기고, 이왕 살 거면 만약에 이걸 째려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데 10%, 20% 폭등하고도 또 상한가를 가. 지난번에 한일사료 상한가 갔듯이 또 상한가를 가. 그럼 멀뚱멀뚱 찾아보지 말고 이지홀딩스라든지 사조동아원이라든지 KC피드라든지 대한제당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렇죠? 사료 관련주들. 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애들을 공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째려보고 있다가 뭐가 어떻게 되면 얘네들이 이러고 있다가 튀는 게 얘네들의 그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일사료, 대주산업,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최근에 9월 22일 날에 급등했던 애들 기준으로 얘네들이 튀면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지홀딩스도 바닥 권역에 있는 이런 애들, 지난번에서도 여기서 바닥에서 얘기했더니 이게 67%인가 수익 내줬던 애들이잖아요.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50%, 60%가 작은 수익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번 타이밍에서도 저쪽 애들이 움직이면서, 아까 전에도 고려산업, 한일사료 거래량들이 들썩들썩거리는 게 세력들이 지금 간지러운가 봐요. 지금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거래는 아직 없어요. 근데 조만간에 거래에 실리고 움직이면 놓치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자, 시장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해 주면은 지금 시장은 모양이 이쁘죠? 이렇게 아직 5일선에서 잘 버티고 있고, 얘도 지금 잘 버티고 있고, 그냥 박스권 잘 유지하고 있는 중이니까 만만한 종목들 저점 매수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낚시하듯이 미끼 껴놓고 물고기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지금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종섭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제가 카카오 게임즈 44,00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44,000원에 20%. 예.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카카오페이도 아주 급락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카카오 시리즈들이 계속 빠지고 계속 약한데, 이거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싸다고 계속 사는 모양인가 봐요. 저도 좀 살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사니까 이게 더 빠지는 거예요. 아, 네. 당연하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나갈 때까지 이 세력 애들, 특히 공매도 하는 애들은 아주 신나가지고 던지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매도가 멈추지 않는 이상은 이 공매도 애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 이걸 추가 매수 생각한다면 나라에서 지금 뭐 공매도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서도 만지작거리고 공매도 정지가 나온 게 3개월에서 6개월 걸렸어요. 과거에.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공매도 카드 만지작 10월 중순에 나올 수 있다. 저는 이거를 반밖에 안 믿는 이유가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달에 만약에 공매도 카드 진짜 나오잖아요. 그럼 종목들 일시에 급반등 나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카드가 나온 다음에 추가 매수해도 늦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시점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계속 저점이 그냥 깨지고 갖고 있는 게 있고. 낫겠습니다. 그럼. 근데 지금 매수 단가가 되게 높지는 않단 말이죠. 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반등 나오면은 그냥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던져버려요. 그 왜냐하면 상태에서요. 왜냐하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단타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죠. 예. 단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을 먹기 위해서 단타로 들어갔는데 안 움직여. 단타는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자마자 깨져도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단타로 들어가자마자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깨지면 단타의 숙명은 손절이 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를 단타로 만약에 어제 들어갔는데 오늘 빠졌네? 그럼 안 올라가겠네? 아니, 안 올라간다고 이 차트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단타로서는 틀린 거죠. 그러면 손절이 이거는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손절을 많이 했는데 손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놔둬볼까 하는 생각인데 그냥 놔두는 것보다 파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뭐 매매할 종목은 많이 있는데 차라리 지금 고려산업이나 대주산업으로 차라리 바꿔서 매매하면은 얘네들이 훨씬 더 복구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거 계속 안 가는 거 개인들이 맨날 물 타가지고 이거 가겠어 이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강한 패턴 위주로 하시는 게 그 10%는 복구가 빠를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방송 네. 잘 보고 있어요. 근데 하이브요, 26만 6천 원이고요. 5%예요. 하이브 26만 6천 원. 네. 그래서 지금 손절을 너무 놓친 것 같아가지고. 몇 프로라고요? 5%요? 네. 비중은 많지는 않은데 네. 너무 많이 빠져서 자 차트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50% 넘게 빠졌는데요. 네. 55% 빠졌으면 네.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바닥을 잡고 올라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더 빠질 거예요. 네. 차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저점이 깨지면 더 빠지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더 빠지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 손절하는 건 아니면 더 빠진다고 해도 이미 손절의 범위는 넘어섰고 이제 막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빠진 지 이제 거의 10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 손절은 그만하고 추가 매수도 안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쭉쭉쭉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바닥을 잡고 돌리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타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 네.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에서 더 싸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네. 더 떨어졌다가 이게 차라리 더 올라간 다음에 차라리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게 더 안전하지. 이거 괜히 추가 매수해갖고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가면 또 이게 또 떨어지고 10만 원 깨지고 9만 원 깨지고 8만 원 깨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추가 매수할 거면 우상향으로 돌린 다음에. 네. 그죠. 어느 선에서 그냥 뭐 순회 그래도 보고 그러면 나오려고 하거든요. 어느 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그러니까 저점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네. 그럼 5만 원서부터 올라오면 15만 원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매도하는 게 좋은데 지금이 저점이다 그러면 한 25만 원에서 매도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저점이 나와야지만 그 목표치가 나오는데 만약 지금에서 움직이면 25만 원에서 매도하는 게 좋죠. 근데 25만 원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이 안 찍혀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점이 이게 맞다 그러면은 25만 원에서 매도하면 딱 적당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점이 10만 원인지 8만 원인지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고 추가 매수만 안 되고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하면은 단가 낮춰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시장이 아직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서 좀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25만 원 주면 반등 주면은 거기서는 그냥 미련 없이 던져도 됩니다. 네. 반만 그냥 거저도 그냥 던지고 싶어요. 그 마음은 그럴 거예요. 근데 진작에 네. 예전에 덜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벌써 늦었죠. 네.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갖고 있으세요. 네. 뭐 비중이 50%였으면은 더 힘들 텐데 그래도 5%니까 좀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마무리를 했고 노란톡방은 지금 막혔으니까 못 들어오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쉬장이고 화요일 날 다시 열어둘 때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따가 이제 신의 한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공개 방송 없어요. 근데 신의 한 수 때에서 시장이 더 궁금하시면 그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방송 중에 입장 가능한 시간에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